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사람이 소금을 먹고 소금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유익한 꼭 필요한 미네랄은 맞지만 과하게 먹게 되면은 저희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이죠.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소금 중독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킨다. 대한민국 관절의 달인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2025년까지 소금 섭취량을 30%를 줄여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 3g을 줄이면 1년 동안 미국인의 8만 명의 질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소금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100세까지 건강 수명을 누리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죠.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거는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 티스푼으로 말하면 우리가 작은 티스푼 2개 정도고요. 나트륨 함량으로 얘기하면 2000mg입니다. 근데 식품의학안정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먹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 봤더니 12.5g까지 먹고 있답니다. 2.5배 정도 더 많이 섭취하는 거죠. 아마도 이건 우리의 음식 문화가 달라서 그러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와 젓갈 같은 발효식품들을 많이 먹죠. 그리고 국과 찌개류들, 탕류 같은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중국집이 많죠. 조사에 의하면 중국 음식 중에 짬뽕은 무려 권장 우리 나트륨량이 2000이면 4000mg 이상이 우리가 짬뽕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한 번 짬뽕 한 그릇만 먹으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2배를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신 고혈압이죠. 우리가 뇌혈관 장애를 많이 일으키죠. 우리 소금을 섭취하면 뭘 많이 먹게 되죠?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물이라는 건 결국 혈액의 80%는 물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혈류량이 많아지면 혈관이 팽창하고 당연히 혈압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발생의 제일 원인은 우리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과다한 나트륨 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몸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도 많아지고 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오기 때문에 소금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소금 이외에는 다 밖으로 배출하는데 소변으로 배출하는 소금기 안에 뼈에서 꼭 필요한 칼슘을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될 때 칼슘과 함께 배설이 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뼈가 약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위 점막에서 질산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산염은 우리가 항암물질, 암 유발물질로 하는데 우리가 위 점막에서 그 질산염에 대해서 위를 보호하는 기능을 소금을 섭취하면 방해해서 질산염이 흡수가 되면서 위암의 발생률이 정상인의 10배 정도까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위암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소금을 많이 먹는 분들이 안 먹는 분들에 비해서 당뇨병이 2.5%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천식 있는 분들 있죠. 우리 날씨 추워서 천식 환자들 많은데 기관지 수축이 꼭 날씨하고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짠 음식을 많이 먹어도 기관지 수축에 영향을 줘서 천식이 악화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소금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모든 음식에 대해서 과할 때는 공이 같지만 내가 얼마나 소금을 섭취하는지를 3, 4일 정도 생각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식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소금 중독으로부터 예방하는 첫 번째죠. 그러니까 나트륨을 줄이고 우리가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를 해서 소금에 의한 중독증을 우리가 감소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외식하게 되면 우리가 간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것들이 소금 중독 예방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외식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나트륨 함량을 한번 체크해 봐서 우리가 하루에 먹는 나트륨이 2000mg 이상은 권장하지 않으니까 그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집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반찬 가짓수는 적더라도 집에 와서 꼭 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소금량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네 번째는 외식할 때는 음식을 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음식이 짠지 안 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성 하나는 참 좋다고 많이 칭찬을 들었는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대부분 짜고 매운 음식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외식할 때는 한번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마음 먹고 내가 소금을 적게 먹겠다고 하는데 작심 3일이라 그래서 3일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달도 못 갑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 짠 거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미각세포가 싱거운 음식을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각세포가 새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각세포가 새세포로 바뀌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간이 좀 싱겁더라도 음식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없으려면 12주가 걸립니다. 3개월이죠. 그래서 내가 나트륨 함량을 줄이겠다고 결심하셨으면 3개월 정도는 좀 싱겁더라도 인내하고 참으셔야 미각세포가 3개월 후에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싱거운 음식이 나한테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톡톡 태주 시간에는 소화를 돕는 장 마사지 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까? 소금 중독과 예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소금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에게 주셨지만 인간들이 너무 많이 욕심내서 과하게 먹다 보니까 중독 증상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독되지 않도록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